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 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들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디지털헬스 학회 회장 고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웰트 강성지 대표를 모셨습니다. 강성지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수련받은 전자과 의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 출신, 약사 출신, 그러면서도 개발자 출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뒤섞인 디지털 제약회사 라고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웨어러블부터 시작을 해서 웨어러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디지털 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디지털 제약회사인 웰트 주식회사를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에임메드가 나왔는데 디지털 치료제 식약처 허가를 네.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웰트도 지금 뭔가 이게 개봉 임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에임메드와는 이제 맛집 옆에 맛집 이런 식으로 이제 먹자골목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디지털 치료제 1호의 어떤 그 탄생을 좀 축하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저희는 이제 그 뒤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2호 내지 3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를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만 설명드리면,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에임메드랑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을 이미 2,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완료하고 임상시험도 종료하고 그 임상 결과를 정리해서 식약처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임메드의 그 불면장애 디지털 치료제하고 웰트의 불면장애 디지털 치료제가 미국의 솜니스트하고 슬리피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슬리피오는 처방용이 아닌 디지털 치료제로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개념이고, 솜리스트는 페어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처방용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에임메드나 저희나 식약처에서 좀 저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합집합이에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수가에 대한 설득이나 심평원과의 어떤 관련된 대화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는 관점에서 처방용을 저희가 좀 선택해서 끌고 가는 것이 이 시장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과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그 부분을 제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솜리스트나 슬리피오나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는 비슷해요. 저희가 지금 어떤 디지털 치료제를 각자의 어떤 회사에서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같은 거고요. 학계의 어떤 컨센서스 안에서 우리 디지털 헬스 학회에서 다뤄질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오롯이 다 녹아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비법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일 겁니다. 디지털 시밀러? 그러니까 꼭 제네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바이오 시밀러처럼 비슷한 그 원리를 근간으로 한 다른 어떤 맛을 내는 제품. 그래서 디지털 시밀러라고 표현하면은 맞지 않을까 싶고, 그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베터라는 식으로 그 시밀러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추후에 계속 출시하는 것들을 보이듯이, 저희도 이제 그 제품 안에서 디지털 베터, 하지만 이제 디지털이 가진 고유의 속성을 좀 고려해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업데이트나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허가 시점의 베터가 아니라 허가 이후에 그 베터는 완성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2017년에 FDA에서 그 페어 세라피틱스사가 리셋으로 딱 문을 열었는데, 네. 사실 페어 주가가 제가 주말에 찾아보니까 25센트더라고요. 그쵸. 시가총액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0 몇십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사실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판에서 그게 굉장히 사실 연초부터 이슈였는데, 네. 이 페어 세라피틱스가 그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분석과 페어의 대표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그 답이 있습니다. 페어랑은 저희랑 친하고 저랑 처음부터 이 시장을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하는 저한테 스승과도 같은 어떤 그 의사거든요, 거기도. 근데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매크로 경기의 어떤 하락, 급격하게 어떤 금리가 상승해버렸고, 자기들이 끌어들인 어떤 부채나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게 궁극적으로는 이 사태를 좀 촉발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서 자기도 좀 안타깝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핑계를 대기 이전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페어가 제 관점에서 실수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매출이 안 났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 전에 좀 되짚어 보면 너무 혼자 빨리 가버렸어요. 같이 가면 리더인데 너무 혼자 가버리니까 어느 순간 이 격차가 나는 그룹이 그냥 부정해 버리더라고요. 페어는 페어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 이런 식으로 왕따가 되는 그것들을 아마 감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점에서 1호의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2호, 3호, 4호가 줄줄이 같이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수가에 대한 테이블에도 같이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었었어야 페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페어가 처음을 했다고 하고 뭐 혼자 갔다고 하더라도 머스트 해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에 실패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화의 문제인데 혼자 갔어도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냈다라고 하면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약이거든요. 페어가 개발한 어떤 제품은 good to have, nice to have 였었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그냥 마약 중독을 치료하고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는데 굳이 왜 너한테 그 돈을 줘야 돼? 굳이 네 제품을 왜 써야 돼? 이 질문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꼭 아이폰을 써야 되고 꼭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써야 되는 막 이런 그 지점들을 기업들은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단기간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페어도 이거 아니면 마약 중독 환자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 이상의 어떤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불면증도 기존에 하던 치료법은 있으나 우리가 하는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아주 혁신적이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치료법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미끄러졌을까. 좀 그런 것들이라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 뭐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 이외에도 그 회사 속사정들을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국내도 지금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 R&D도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업이 살려면은 결국은 매출도 생겨야 되고 시장도 생겨야 되고 이러는데 여러 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거랑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치료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이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그래도 그 앞에 가는 친구들이 조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좀 이렇게 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앞서가는 회사들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페어 대표한테도 너한테 만약에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이걸 할 생각이 있냐? 포기한 거냐? 아니면 잠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는 거냐?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확신이 있대요, 아직도. 그 안에서 확인한 데이터들이 있고 더 가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다라는 메시지라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하면서 전 세계 시장까지 한번 끌고 나가는 그 동력을 이제 만들어 보자. 근데 저희한테도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회가 있지도 않을 거라 정말 긴장하고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만들어냈을 때 이제 역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페어가 간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결말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알킬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폐허가 알킬리를 모태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아킬리는 페어랑 좀 처음부터 좀 다른 스타일로 그 두 축을 잡으면서 갔던 회사이고 지금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1,000억 남짓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높진 않으나 그래도 뭐 페어보다는 사정이 좋은 편이고 그렇지만 아킬리도 이제 페어가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던 입술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가 좀 시리지 않을까. 이게 순망치한인 거죠. 그래서 아킬리한테 숙제가 넘어간 상황이 조만간 그 모두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거라고 보고 아킬리 입장에서 저희랑 지금 DTA라는 그 국제협회 이사회로 같이 있거든요. 네, 아킬리나 슬리피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페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2위 그룹이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페어 세라피우틱스가 초기에 마케팅 앤 세일스를 위해서 노바티스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딜이 깨지면서 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똑같이 웰투도 결국은 디지털 치료 기기가 인허가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 앤 세일스를 새로 열어야 되잖아요. 네. 기존 없던 판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우선 페어가 한 대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도 뭐 방법을 당연히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마케팅 세일즈가 뭐 나라마다 다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노바티스와 샌더즈죠 정확히는 제네릭을 팔던 회사의 어떤 마케팅 세일즈의 세일즈 포스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굳이 설명까지 해가면서 팔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 라는 게 그들의 평가고 제네릭은 보통 보시면 이 제품보다 쌉니다 빨리 쓰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DTX는 그런 그 세일즈 포스한테 맡길 건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완벽하게 실수를 한 거고 제가 볼 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해본 회사와의 협업 저희 주주로 있는 이제 한독이 한 축을 좀 맡아주실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제약회사의 방식만으로 이걸 다 팔 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축으로 계속 조언을 여쭙고 방법을 여쭤보는 게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저희 또 다른 주주 게임 회사의 그 노하우입니다. 이게 뭐 규제 영역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사, 퍼블리시하는 어떤 판매사 이런 것들을 그 국가별로 두고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오는 경험들을 축적한 게 또 게임 산업이기도 해서 이 결국은 게임 산업과 좀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해본 제약산업 정도의 어떤 중간 지점 어디쯤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내는 디지털 치료기기만의 어떤 세일즈 마케팅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라 제약바이오협회에 지금 디지털위원회도 꼭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그 웨어러블 EKG, 이제 연속형 EKG 측정하는 경우에 기계들이 대부분 제약회사랑 커플링에 대해서 굉장히 시너직한 그 효과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이 시장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도 지금 한독의 어떤 투자도 받고 한독과 같이 이런 얘기들을 하기 좋다라고 판단한 게 불면증이라는 시장에 한독이 이제 스틸록스라는 그 졸피뎀 수면 그 젤을 가장 그래도 많이 취급하는 경험을 가진 회사라는 점이기도 했어요. 이게 그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상 환자군이나 그 상대하는 어떤 같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학회나 이런 부분들이 그 한독이 갖고 있는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다면 그냥 나중에 만약에 아무 저희가 생각한 수가나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치료제를 위해서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틸록스의 무슨 컴패니언 앱 같은 형태대로 그 약값에 붙여서 뭐 이렇게 유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실제로 리셋 5가 그렇거든요. 그 오피오이드 패치에 QR코드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 패치를 처방받을 때 그 QR을 찍으면 리셋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가격은 여기에 이제 녹아있는 그런 형식이기도 해서 아예 그렇게 그 바인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우선 독립적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측면에서는 약이랑 병용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면 넣어 본다든지. 그러려면 RCT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럼요. 네. 근데 그게 리얼월드 데이터 기반으로 무슨 에비던스들을 추출해내는 것들도 RCT까지 안 가도 뭐 이렇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데이터셋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할 가지수나 어떤 일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뭘 하겠다고 지금 딱 말씀드리면 한 2년 뒤에 보시면은 제가 저를 보면서 부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느덧 의료 보험이 재정이 100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거 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가 보험 수가가 과연 얼마나 잡히느냐, 어떤 인디케이션에서 그게 오랫동안 저희 화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뭐 몇천 원까지도 들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가장 이런 그 심평원하고 같이 이렇게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인터랙션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냥 촬영 시점으로 다음 주에 심평원이랑 뵙기로 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진짜 몇천 원일 수도 있고 몇만 원일 수도 있고 혹시나 몇십만 원일 수도 있는데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펼쳐놓고 보면 몇천 원이면 저희는 굳이 디지털 치료제로 안 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몇만 원이면 우선은 시작은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서 저희도 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 것 같고요. 몇십만 원이라면 이거는 시장을 명확하게 키우고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제약회사들이나 큰 회사들도 들어와서 이 시장이 더 풍성하게 발전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요 세 시나리오를 놓고 심평원이 어떤 결정을 해주실지 참고하는데 좀 결정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제가 좀 기대하는 건 혁신 수가예요. 혁신의료기기. 혁신 개정. 혁신 의료기기에 붙는 그 대통령 보고로 지난달에 그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발표하신 검토안이 하나 있었는데 혁신 개정, 건강보험의 혁신 개정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혁신 개정의 재원은 혁신 의료기기가 처방되고 사용되고 그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혁신을 진작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고 이게 구체화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메디컬 타임즈나 어떤 학회 차원에서 이런 고민들을 구체화시키면서 그 속도를 좀 단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재원의 마련과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된다면 혁신의료기기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걸 처방할 때 수가를 더 준다든지 혁신 개정으로요. 그리고 제품 가격을 그냥 건정심에서 합의한 수준은 이 정도가 최선이지만 여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더 부여해서 이 회사가 혁신을 계속 지속 발전 가능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더 가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혁신 개정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근간에 있는 거고 이게 혁신 의료기기 기술 개발하는 어떤 트랙들은 있는데 그게 업체들한테는 코스트로 다가오지 베네핏으로 느껴지는 게 잘 없잖아요. 이게 나쁜 제도는 아닌데 이 매치가 안 돼 있어서 나쁘게 느껴진 것 뿐입니다. 공무원이나 국회가 이제 담당하는 게 법과 예산인데 법에 있어서는 저희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산의 문제가 남은 거고 근데 뭐 그 건강보험 개정이 사실은 우리 헬스케어를 다 아우르는 어떤 가장 중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혁신 개정이 결국은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일 거다. 혁신 개정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요. 디지털 치료기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에서 스핀오프한 회사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기기와도 잘 붙어 있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미래,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한테
딱 우리는 이걸 만드는 거야 라고 제가 보여주는 슬라이드 한 장이 딱 있어요. 이게 미래에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제도적으로 그걸 담을 수 있는 틀은 만들었고, 이걸 했을 때 이제 적당한 가격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적절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학습시켜서 진화해서 결국은 그 기술이 탄생할 거라고 보고요. 갤럭시 워치나 뭐 애플 워치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어떤 앱을 딱 깔았을 때 그게 처방했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 기계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마이데이터나 이런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도 그것들을 살펴보다가 이 360도로 계속 리얼타임 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마지막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능일 겁니다. 30분 뒤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것 같으니 응급실로 가세요. 혹은 30분 뒤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것 같으니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처방된 약을 그냥 빨리 드세요. 속효성 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약, 그 진단에 맞는 약밖에 못 만든 건데 만약에 그걸 특정해낼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도 그거에 맞춰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미리 먹고 롱액팅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약들도 당연히 그거를 보완해내겠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불편한 2달, 3달의 외래 내원 주기 안에 일어나는 그냥 우리가 그냥 내깔려 놨던 환자들은 고통만 받고 있던 그런 지점들이 디지털 헬스에서 많은 부분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디지털 신약일 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패러다임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웰티의 강성지 대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